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예, 오늘은 무역보험공사 자기소개서 부담분석입니다. 자, 작전명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6번 문항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취업의 전형은 이 자기소개서 전형 단계에서부터 뭐다?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어떤 특정 키워드로 면접을 쉽게 가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자소서를 잘 써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자소서 쓸 때는 그 문항마다 중요한 내재 의도와 중요하게 먼저 리소스를 투여해야 되는 어, 그런 문항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관련돼서 미리 잘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저희 질문방에서 이제 나오신 질문인데 어, 이런 무역보안공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진짜 이런 데는 목숨 걸고 진짜 가야 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로 채용도 많이 하니까 이 자소서만으로 잘 승부를 해서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는 꼭 가야 됩니다. 꼭.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다시 이직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뭐 거의 뭐 정말 뭐 정말 웬만해서는 이제 이직 생각 안 해도 될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자, 이제 우선순위 1, 2, 3, 5, 6, 4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직무 관련돼서 일 것인데, 1번은 지원 동기고, 2번은 이제 직무 관련된 뭐 강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400자라고 해서 소제목을 써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데 소제목은 당연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제목을 길게 쓰지 말고 무조건 5자 이내로 되게 짧게 쓰게끔 해서 이 스토리 안에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간단한 키워드를 표현해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400자 정도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질문의 의도에 보다 결론부터 빨리 답변을 해라. 결국 이 문항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무조건 어 바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구구절절하게 앞에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과 액션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국 내재 의도는 너 일 잘할 거냐. 결국 400자라고 내는 의도는 글자 수가 작을수록 뭐 뭐 상세히 나름대로 시간 내서 읽어본다는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뭐다? 너 일 잘하냐 이겁니다. 결국 앞에 딱 도입할 때 뭐 입사 이후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 직무는 무엇이며 그럼 구체적 직무 뭐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냐? 도입할 때부터 딱 50자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써주는 겁니다. 제가 지원하는 구체적 지원 질문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뭐뭐입니다. 해주고 그 관련된 가장 필요한 역량 관련돼서 자신의 경험과 액션을 뭐다 성과 위주로 서술해라. 배우치세요. 성과 위주로 서술해라. 이 구조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가장 필요한 역량에 대한 자신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역량이라고 언급했던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한 문항인 겁니다. 자, 배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동하면서 그냥 가장 필요한 역량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가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너가 말했던 그 가장 필요한 역량은 딱 50자 이내로 이거다 라고 표현해주고 그 이후에 자신의 경험과 액션을 성과 중심으로 수치가 표현되든 딱 보여지게끔 딱 봐도 이거 성과 냈구나 라는 걸로 350자로 나열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성과도 하나만 써줄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역량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성과를 냈던 그런 성과 경험들을 나열식으로 써주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는 자소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문항의 내재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는 것만 쓰다가 결국 200자, 300자를 미리 앞에다 다 생각만 자신의 쓰다가 결국 자신의 경험과 역량은 100자 이내로 끝냈을 거다. 뜨끔하셨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다음은 2번. 2번도 그냥 여기서 내재 의도는 이겁니다. 지원 직무 관련해서 특정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왔는가, 지원할 직무 관련해서만 준비해온 과정 중심으로 언급할 것. 자신이 지금 지원 분야가 조사 인수나 법무 보상 채권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관련돼서 계속 목숨 걸고 그냥 공부밖에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나름대로의 대학교 때 과정에서 이 조사 인수든 법무 보상 채권 관리에 대해서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그 자신이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들 중에 금융이면 금융, 나름대로 그 보험이면 보험, 나름의 이쪽 산업에 관련이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들을 어떤 거다 그냥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준 높다고 내세울 만한 것은 사실 엄청나게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나름대로 여기 지금 지원 직무 관련돼서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나름대로 수준 높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이거는 나는 어떤 직무적인 목표를 세웠다라고 언급해줬고 그냥 내 경험들을 막 쓸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 그 이후에 내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 직무적 목표와 연관된 경험을 그냥 관련돼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펼치세요.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사람인 것처럼 그런 과정을 써주는 게 결국 보다 설득력 있는 지원 직무 관련돼서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조금이라도 수준이 높다라고 설득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직무 역량을 쓰되 결국 그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웠고 대학 시절 지원 직무 관련 어떤 목표를 세웠고 50자 이내를 써주고요. 이거는 조금 그 5자 이내 정도로 소제목으로 딱 표현해 준 겁니다. 나의 강점은 이거다. 그냥 표현해주고 나머지 50자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해온 것처럼 그냥 했을 거지만 어떤 전공도 내가 찾아서 들었고 그리고 어떤 아르바이트도 했고 어떤 인턴도 했고 어떤 공모전 나갔고 이런 직무 관련된 역량이 결국 여기 안에서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나는 그냥 한 건데 사실은 그냥 한 거지만 그래도 직무적 어떤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를 앞에 이렇게 박아준다면 나름대로 무난하게 설득력 있게 잘 쓴 자소서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문항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정도만 써주면 될 겁니다. 자 다음 3번. 이 문항은 쉽습니다.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없을 겁니다. 웬만큼 진짜 자신이 그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이 많으신 분도 아니면 학생 수준에서 하는 것은 결국 직장인의 실무자처럼 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너가 실무적으로 어떤 이슈를 해결해 줄 만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무형 인재인가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결국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했던 경험처럼 써라 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문항의 내재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1년차, 3년차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리급 이하 전에서 일을 할 때는 이 현황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하는 거에 급급해서 만약에 귀찮아서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리급의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제 그런 지원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으로 논리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니 자발적으로 나머지 4개까지 전수조사를 한다. 그럼 전체 6개에서 이 2개를 조사한 거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한다. 이게 실무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내재 의도는 이 대리급의 3년차에서 일을 할 때도 결국에는
1, 2, 3년차 때까지는 이 두 개, 세 개까지만 조사를 해서 윗사람들한테 엄청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대학교 때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물론 안 그랬겠지만 그래도 너의 스토리를 귀찮고 그래도 여기를 추가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내가 이 지금 두 가지를 조사하는 거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명확하고 아주 구체하게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가 조사를 했었다. 전수조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추가 조사를 했다. 뭐 나름 귀찮아 보이는 그런 것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확인했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한 두 개 이상 정도 이거 했더니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또 추가로 확인했다.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이게 문제가 될 것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런 과정을 적어줘라. 결국 그래서 내가 조사한 이런 과정들이 결국 설득력 있는 보고서나 이런 공모전의 자료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인턴이든 알바든 계약직이든 그런 관련 일을 할 때도 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가 액션에서 찾았던 경험을 쓰고 결국 전수에 가까워져서 논리가 명확해졌고 아니면 이 이슈를 해결했다라는 정도의 스토리를 써주면 되는 거다. 뭐 대단한 거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경험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의 어떤 스토리를만 썼을 텐데, 중요한 거는 스토리의 과정 자체는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본 내재도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번인데요. 우선순위 순서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실함과 신뢰성을 타인의 인정을 받은 경험은 이제 조직 내에서 네가 이제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조직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그 꼼꼼함하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해도 피드백이 느리면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근데 틀림이 없는데도 굉장히 빠른 사람, 일 처리가 피드백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선호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단 이 자소 쓸 때는 무조건 내가 뭔가 피드백이든 그 안에서 성실하고 뭐 일찍 출근했고 뭐 지각을 하지 않았었고 뭐 그리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례는 너무 뻔하고 너무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일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문항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 출근했고 뭐 동료들한테 항상 웃음으로 인사했고 뭐 그거 내가 성실하고 이렇게 때문에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겁니다. 오타자도 농락하지 않는 꼼꼼함과 업무에 대한 나는 엄청난 욕심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FM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했던,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했던 내 어떤 업무에 대한 욕심으로 꼼꼼하게 일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써주는데, 나름의 그냥 피드백이 빨랐던 것처럼 스토리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련돼서 대학교 때 경험해서 우선순위는 이거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나름 이런 상황에서 보다 꼼꼼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런 업무, 내 이 직무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부분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를 틀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오타나 한 번 더 체크한다든지 한 두세 번 더 체크해서 윗분 동료들한테 양질의 보고서라든지 오타자도 없고 뭐 틀림이 없고 구성이 꼼꼼하고 뭔가 빠지지 않은 이런 추가적으로 보고를 이렇게 보강을 해서 보고를 올렸더니 동료들한테 매우 매우 신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꼼꼼함이나 오타차 정도도 용납하지 않은 그런 업무적인 성향을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6번인데요. 자, 제가 이제 부제에서도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고객 만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소통 잘하고 잘 웃고 주변 동료한테 뭐 어떻게 대고 뭐 항상 밝게 대하고 이런 거를 고객 만족이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직무 조사 인수든 법무 보상 채권 관리든 관련돼서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너 실력이 있냐 이겁니다.
결국 어떤 고객 만족이나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야 된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매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별표치세요. 기본기다. 결국 내가 이런 지원 직무 관련돼서 전공 지식이든 관련한 것에 대해서 보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거는 이거를 내가 이미 내용을 다 전체를 알고 있어서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결국 책임자가 되기 전 단계, 이제 대리급의 실무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력을 표현할 때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나는 기본기 베푸치세요. 나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나 현상을 전수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딱 도입을 해주고요. 제가 지금 이게 글자 수가 부족해가지고 한 장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못 줄였는데 나는 이런 업무를 이런 기본기나 어떤 내가 지원한 직무라고 하면 뭐 어떤 이런 내가 그 현직자를 만나서 이 지원 직무에서 어떤 가장 전공 관련돼서 중요한 기본기를 이런 걸로 알고 있어. 그럼 나는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업무 기본기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이런 업무 기본기나 현황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어떤 일을 할 때 고객 만족이라는 건 결국 이런 기본기나 이런 업무 현황을 제대로 알고 빠른 피드백을 해주는 걸 생각한다 라고 딱 첫 도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키워드의 어떤 컨셉으로 이 앞에 도입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단어는 다른 걸 써도 무방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단어로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쓰는 거를 권장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이런 어떤 기본기나 이론, 그리고 어떤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이런 나의 어떤 경험, 제대로 알고 있어서 어떤 기본기나 이런 업무적 지식을 내가 뎁스 있게 아주 깊이 있고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었던 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고객 만족을 이끌어냈던 사례를 아주 담백하게 써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고객은 이런 두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는 그냥 결과만 써주되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뎁스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알아서 동료들한테 신뢰를 줬다라고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4번인데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가장 4번, 6번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다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말씀드리면 4번은 결국엔 내재의도는 이겁니다. 너 리더이냐? 리더 경험 해봤냐? 리더 경험이나 리더 총무급의 경험이 있으면 너가 특정 권한과 권력, 즉 돈이든 어떤 사람을 뽑는 권한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을 터. 그래서 악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해서 그런 사례를 막았다는 정말 허접하고 하수의 에피소드를 절대로 적지 말아라. 이게 내재의 의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문항에서의 어떤 이 우선 쓰는 순서로 봤을 때 이 틀 안에서 거진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도입. 다른 동료 직원이 규정을 남용, 악용을 목격했던 상황을 짧게 써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소제목 써주시고 자신의 리더 및 총무 경험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당시에도 이건 50자 이내입니다. 당시에도 특히 돈과 관련된 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돈이든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한 겁니다. 뽑는 거에 대한 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함을 깨달았던 것을 기술해라.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리더나 총무 경험을 해봤을 때 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는 그 이후로부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라는 것처럼 리더나 총무 경험 없어도 그냥 팀플 과제라든지 내가 어떤 조직이다 여러 사람이 속해 있을 때 그 상황 안에서 소속원으로서 그냥 이런 거를 깨달았다라는 걸 써줘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150자에는 써주고 결국엔 마무리는 이겁니다. 별표치드. 이런 상황을 목격했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깨달았고, 자, 목격했고 그냥 나는 깨달았고 나의 생각을 써주는 겁니다. 결국 여기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거를 어,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가 리더 경험이 있어서 이런 권한이나 돈이든 사람 뽑는 거에 대한 권한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스템적으로는 규정과 절차가 매우 매우 촘촘해지고 구체화되어서 시스템적으로 좀 반복됐지만 권력 권한의 엄낭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들끼리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컨셉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 이거를 통제할 수 없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이거를 통제할 수 없던 어떤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부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결국 규정이나 프로세스 절차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그런 과정의 결제 라인이라든지 그런 그 관련 담당자들이 이런 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뭐 내부 통제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약간 개인적인 부분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 구성원들끼리 매번 이런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서로한테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런 경험을 일깨워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에 맞게끔 자소서를 잘 써주시고요. 이 관련 안에는 이런 내재들이 있으니 그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항에서 적절하게 잘 쓰시면 될 겁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첫신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추천 강의 리스트고 이 폴로 123으로 친구 추에서 간단한 질문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최근에 주치사 많이 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많은 이제 이벤트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